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세 번째 리액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소개해야죠. 네, 저는 KPC방의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은 저희가 안 하고 다른 목소리가 나왔죠. 맞습니다. 오늘 네. 게스트로 우리가 초대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희 청취자 한 분을 모셨어요. 오늘 리액션 방송에. 와.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수박이고요.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네, 남자 뭐 게이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닉네임이 왜 수박이세요? 사실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최근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수박- 됐어요. 수박에 꽂히셨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계절이니까. 네. 네, 맞아요. 그렇죠. 타 라디오 DJ 분 이름이 수박인데.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게라쇼. 아, 몰랐네요. 그래요? 게라쇼의 수박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네, 그분이랑은 팟캐스트- 다른 신분입니다. 팟캐스트 처음 하시죠? 네, 너무 좀 떨리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삼식님의 이제 그 화려한 편집술이 또 힘을 받겠죠. 네. 네, 그렇죠. 제발. 악마의 같은- 편집. 네. 마법 같은 편집으로 네. 네, 아주 말빨 좋으신 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리액션 방송에서는요. 우선 댓글 읽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수박님께 질문을 미리 보내드렸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저희 방송이 어땠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한번 읽어 볼까요? 네. 네. 최근에 댓글이 많이는 안 달렸어요. 네. 어디까지 읽었죠? 저희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이들 안 여러분. 달아주셔서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지금 구독하시면서 하트와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가 좋아요 아닌가요? 네, 어디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트위터 계정도 있고 인스타 계정도 있는데요. 그 와서 사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랑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피소드마다 소개란에 저희가 인스타 계정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각자 계정이 또 다 있고 네. 전체 계정도 있으니까 저희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소통 방송 이외에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첫 댓글이 그러니까 최근에 안 읽은 것 중에 가장 이전에 달린 댓글이 팟빵의 NCT님께서 방송 시간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어느 에피소드였죠? 우리가 갑자기 고구마 때문에 길어져가지고 한참 길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그죠? 그 전 전인 그 것 전 같아요. 거예요? 이게 아. 리액션 이후에 올라간 거라서. 맞아요. 네, 네. 그 며느리 관련 아닌가요? 그 전이에요. 그 전이요. 5월 훨씬 전이에요. 20일이니까. 아, 근데 저희가 에피소드가 그렇게 긴가요? 글쎄 저희 1시간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출근 시간에 들으시거나 아니면 퇴근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네. 생각보다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이거는 느끼기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저 친한 분들 어떤 분들은 너무 짧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어떤 분들은 네. 40분 정도가 적당하지 아.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네, 그냥 근데 이건 라디오 생방이 아니니까 네.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적당히 시간 되실 때마다 끊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렇죠. 사실 방송 시간이 막 되게 빡빡하다고 느끼면서 맞아요. 녹음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하기에는 어쨌든 저희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전 댓글도 있지 않아요? 저희가 방송이 5월 15일 날 올라갔는데 리액션 방송이 그러네요. 네, 지각생 그러면 토끼님도 지토님부터 아닌가? 귀요미 타몽님 댓글도 있고. 지디스크님이 이제 후원해주시면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게 또 있네요. 맞다. 거기부터. 네, 아.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읽어주시겠어요? 저 지디스크님께서 저희 리액션 2화에 1,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번화 방송 제목 보고 뜨끔한 게 있으면 저 뭔가 찔리는 거죠. 댓글에 남긴 의견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제목 보고 괜히 민망해하면서 방송 들었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저희가 저번에 댓글을 못 읽고 이제 넘어간 게 있었어서요. 네. 그래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네. 저희 귀요미 탐옥님, 저희 애청자시죠. 네, 귀요미 댓글 많이- 탐옥님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방송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박님도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이거 예, 지토님 거 네.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각생 토끼님이 맨박스와 일틱, 지향성이 사실 게이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된 호모포비아를 이루어 버리지 않나 싶어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평화롭고 따뜻한 안정감을 느끼곤 해요. 힐링되는 기분. 지금님 고생 많으셨어요. 삼식님, 한나님도 그리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언제 달아주신 댓글이죠? 16일이니까 네. 그 저희 저번 리액션 방송 아, 이후에 달아주신 것 네. 같아요. 특별편 네. 그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해서 올려드린 게 5월 16일이었네요. 거의 동시에 올라갔으니까 아마 네. 리액션 방송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평화롭고 따뜻한 안정감을 저희 목소리로 정말 황송합니다 정말.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로도 종종 소통하고 계신데 지각생 토끼님은 네.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올려주셔서 좋아요.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댓글 네, 불님께서 또 불형. 불형이죠. 네, 불님께서 또 후원을 이렇게 막 해주셨습니다. 온스 사장님께서 이렇게 에피소드마다 그러게요. 네.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온스 사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네. 최근에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네. 사장님이 한 번에 좀 많이 충전을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마다 천천히. 네, 어. 조금씩 후원을 하시는 거라고 이거 충전한 거 다 쓸 때까지 방송해 달라고. 오, 정말요? 되게 많이 네. 하셨나 보다. 그렇게 정말 말씀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적행위님께서 네. 꼴패미당 듣고 왔어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저희가 꼴패미당이라는 다른 팟캐스트 페미니즘 팟캐스트에 제가 예전에 이 게이 PC방 시작하기 직전에 한번 게스트로 나간 적이 있는데 네. 네, 혹시 그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는데 그때 인연이 돼서 그분들께서 이제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홍보를 해주시겠다고 네. 약속을 하셔가지고 네네. 얼마 전에 그 30초짜리 광고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더니 저번 에피소드 앞에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꼴패미당 또 청취자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한 열 몇 배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께서 10 저희 배요? 방송을 어. 듣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러게요. 네, 그래서 꼴패미당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적행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례 없는 약간 발랄한 목소리로 맞아요. 녹음을 해서 어떤 파일이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 꼴패미당 5월차 방송이죠. 네. 저번 달 방송 들으시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지금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다음 댓글 또 귀요미 탐옥님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 기대할게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항상 기대해 이렇게,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짧게라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힘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빠가님이 또 달아주셨는데요. 네. 삼식님 다녀오신 전시회 작가분 그 양고기분 저도 아는 분 같아요. 그분 사진 엄청 좋아해서 인스피레이션으로 쓰고 그랬는데 너무 반갑네요. 저도 가보려고 생각했었는데 끝나기 전에 가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식이 형이 얘기한 전시회에 다른 사람도 가게 만들고 굉장히 파급력 있는 분이었어요. 삼식이 형, 그죠? 실제로 갔다 오셨을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본 거. 네, 저도 맞아요. 봤어요. 네, 트위터에 트위터에서 올리신 봤어요. 거. 네네. 네, 즐겁게 보시고 온 것 같아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네. 혹시 가보셨나요? 못 갔습니다. 정작 가고 싶었는데. 한나님이 저도- 가신다고 했었는데 네, 맞아요. 간다고 근데- 화요일 날 시간을 잡았는데 네. 그날 수정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런. 네. 진짜 정말 다음에 전시를 또 하신다면 꼭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전 시 저도 이거 방송 듣고 네. 주말에 가려고 했는데 네. 아,
일요일이더라고요. 근데 일요일이 닿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일요일은 닫으셨어요. 네. 갔다가 못 보고 온 기억이 있네요. 네. 제가 조금 일찍 알았으면 일찍 네. 홍보를 했을 텐데 저도 거의 끝나기 한 열흘 전 이렇게 알아가지고 네. 아쉽네요. 네. 되게 재밌는 전시였는데. 양고기님 트위터에서 또 많이 그 사진 올리시는 거 보고 있고요. 다음 전시회 때는 저희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사죄하는 방송 같네요. 그러니까 되게 죄스러운 표정이네요. 그럼요. 네. 네. 그 다음 댓글을 귀요미 탐옥님께서 또 달아주셨는데 이게 아마 적인 것 같아요. 저희 그 방송 27일 날 올라간 그 결혼 이야기 일부 네. 일부를 1부인가요? 네. 2부 맞네요. 2부가 맞네요. 네, 27일, 28일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친척 형제들이 장애를 앓기도 하고 호적이 바뀌어서 저밖에 없다며 증조부부터 제사를 다 지내야 한다는 식으로 아빠가 압박을 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남들처럼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제일이라며 결혼을 인생 성공 지표로 삼기도 하고 정말 스트레스네요.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굉장히 스트레스시겠네요. 아버지께서 또 어쨌든 지금 귀요미 탐옥님도 집안의 장손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뭐 물론 장손이란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어떤 분들은 역시 게이들도 남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가족 내부에서 그런 역할을 자의와는 다르게 어쨌든 지게 되는 것이고 씌워지는 그렇죠. 거죠.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귀요미 탐옥님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왠지 그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1, 2화 잘 들었습니다. 열등감 속에서 평생을 헤테로 남성과 자신을 비교하고 헤테로 여성의 자신을 이입하며 불행해하는 일부 여혐 게이들은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해남의 자리에 올라야만이 제자리인 것이고 여성은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런 게이들에게 페미니즘 해봤자 여성이 약자라고 불쌍한 나에게 힘든 일 다 떠넘기는 부페니즘 아웃. 걔네들은 결혼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이고 대화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같은 약자라는 공감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방송이 게이들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게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하셔야 그나마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우리 한나님께서 아주 길게 여기 답글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해서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저희 팀원들, 그러니까 저희 그 DJ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들도 같이 담았었는데요. 일단 그 심리적 진입 장벽,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페미니즘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 진입 장벽은 조금 많다고 봐요. 높다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선입견 같은 거는 분명히 게이들이지만 어쨌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좀 현상 때문에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화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저희가 이거 좀 더 강조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런 분들도 어떻게 저희가 이제 끌고 간다는 표현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함께 간다. 함께 간다. 네, 함께 간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저희가 좀 강하게 얘기하지 못했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우선 물론 이건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모든 스펙트럼을 일직선상에 놓는다고 했을 때 방향에 상관없이 한쪽 극단에는 페미니즘의 스펙트럼을 네, 얘기하시는 페미니즘의 거죠? 스펙트럼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쪽 극단에는 정말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레디컬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있겠죠. 그 반대쪽에는. 그럼 그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율하고 토론하는 작업이기는 할 텐데요. 다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을 생각을 하면 사실 꼭 지정성별 남성 여성을 나눠 가지고 말을 할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까지 만들어져 왔던 담론들은 대부분이 지정성별 남성과 여성의 라이벌 관계를 좀 강조하는 부분으로 발전을 좀 많이 해왔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성 운동을 지정성별 여성의 입장에서 하게 되면 분명히 운동의 힘은 저 레디컬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성별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럼 지정성별 여성 중심으로 운동을 끌어가게 되면 그건 너무 레디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레디컬하지 않으면서 좀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라는 사실 대안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분들은 약간 대안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처럼 조금 더 그런 레디컬 쪽도 한번 다뤄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있었던 반면 이제 오늘과 같이 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이분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는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페미니즘을 단순히 여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차별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고 소수자가 어떻게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툴이라고 첫 방송 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는 또한 게이라는 집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게이라는 집단을 무조건 또 하나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고가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세상에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게이분들도 존재하시고 또 저쪽 극단에는 정말 그런 게이들을 배제하고 그냥 운동을 진행하자라고 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서 다 가지고 가자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토론을 지지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런 토론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희와 토론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소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다루는 게 되게 시의성 있는 현안들이잖아요. 되게 현안들이고 되게 시사적인 것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방송 초기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창구나 아니 횟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 수위를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게이들이 무슨 사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그런 사실 학술 연구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주변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널들, 그러니까 한정된 채널들 안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균일한 느낌을 이렇게 받게 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 형성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이후에 회차가 좀 쌓이고 이러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하고자 오늘 이렇게 청취자 한 분을 직접 모신 거고 우리가 너무 모셔놓고서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말을 안 시키는 건 조금 있다가 이제 이분과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하긴 하겠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수박님? 근데 또 제작하시는 분들은 셋이서 같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의도나 생각들을 담아서 컨텐츠를 만들어도 소비한 사람들은 그대로 소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방송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불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커버해서 다 같이
더 많은 청취자가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으면 좋지만 네네.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해주셔야겠지만 거기에 네, 대해서 네, 막 네.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도 막 단톡방에 난리가 나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어떻게 되나. 네. 대응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떡하지? 뭐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좀 살짝 힘이 빠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네. 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주시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족한 것도 느끼고 네. 고민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아직 이제 이게 10번째 에피소드인가요? 네, 그렇죠. 회차론 그렇고 네, 정규 그러니까 방송 개수로는 네, 개수는 이제 10번째, 10번째죠. 11번째 이러니까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있을 거고요. 저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네. 좀 너그럽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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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커가는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런 되게 웃어도 네. 돼요. 소방님 막 입을 막고 웃으시는데 웃으셔도 됩니다. 네, 웃으셔도 네.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웃음이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오그라들어서. 네. 방송이니까. 네.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동아시아 네. 원주민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수방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긴 댓글인데 네, 굉장히 긴 걸 주셨네요. 긴데 좋은 특별한 글이에요. 날이니까요. 네, 동아시아 원주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행 끝내고 이제 매주 올라오는 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린 것 같은데 이거면 세 분의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길지만 써봅니다. 북미 인디언 중에 흔히 수우족이라고 알려진 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우는 적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라코타, 나코타, 다코타라고 칭하니 이들을 라코타라고 말하겠습니다. 라코타족에는 윙크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윙크테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는 여자가 된다입니다. 즉 남성인데 여성처럼 행동하는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이하는 라코타어 사전의 문장을 번역이 돌린 겁니다. 전통적인 라코타 사회에서 윙크테들은 소외되지 않는다. 오히려 윙크테는 여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회의 문화의식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들로서 특별한 영적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진다. 일부 사람들은 윙크테를 동성애자와 복장 도착자에 적용하기도 한다. 인류학에서 어떻게 읽죠? 벌닥라고 불린다. 네. 모르겠네요. 라코타에 속한 윙크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사람들을 웃음짓게 한다. 윙크테들은 전사가 될 수 없었지만 전사의 아내는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그들이 여자로 인정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능이 있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라코타 사람들은 윙크테에게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 하기도 했답니다. 윙크테는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은 통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상하지만 배려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함으로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오래된 신뢰를 보면 지금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건 대부분이 불편한 진실이던데 기분이 나아지는 진실도 있네요. 긴 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긴 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진짜 수고했네요. 네. 저도 이걸 찾아봤어요. 네네. 이분이 올리신 댓글을 보고 네. 신기해서. 네네. 근데 댓글에서는 여자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영어 원문에는 want to be a woma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내지는 조금 소위 여성스러운 게이들이 그렇게 불리지 않았나. 통칭하는 약간 네, 약간 그런. 그래서 그 제가 읽었던 글에서는 그 커뮤니티 내에서 네. 그 라코타 컬처 내에서 네. 여성스럽다고 인식되는 모든 일들을 네네. 이분들이 많이 수행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적어놓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들도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았고. 네. 그러니까 남자라는 거는 이제 그 인디언들의 역사를 보면 이제 전투를 많이 하고 이런
그러니까 전투와 사냥과 수렵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남성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여성들이 수행할 만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네. 남성을 그렇게 불렀다는 네. 건가요? 혹시 사진도 있거든요.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네. WINKTE 이렇게 치시면 소리난 네. 대로 윙크트 이렇게 치시면 네. 여성스러운 복장을 한 이렇게 남자 이렇게 사진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 댓글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동성애자가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그 네.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만 네. 그런 의미만을 이제 너무 강조하시는 것보다 이 댓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성소수자들도 그 사회의 일원이라는 네, 그쵸. 그쵸. 당당한 말씀을 해주고 구성원으로서 싶으신 거죠, 그죠? 네, 역할을 이분도 수행했다.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당연한 게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화 인류학의 되게 많은 연구들을 보면 네. 젠더 역할이 또 부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도 되게 많고요. 네. 결국 사회적인 컨텍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읽히는 것 같아요. 혹시 중국 얘기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중국은 이야기? 이제 전 지역은 아니지만 네. 되게 많은 지역에서 남성들이 육아를 하는 걸 되게 당연시한다고 해요. 네, 여성은 가사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일을 하거나 하고 이제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뭐 맞벌이 요새는 중국도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되게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여겨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일종의 풍습같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진짜 사회적인 그 컨텍스트라는 어떤 그 맥락 사이에서 읽혀질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시사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네.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서 나온 건데요. 성소수자가 그러니까 성소수자였나요? 게이에 국한된 연구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게이 국한된 게이였나? 전 성소수자라고 봤는데 그분의 아들이 게이여서 네, 그 유튜브 테드 영상 보신 거 맞죠? 네네네. 그분의 아들이 게이여서 내 아들은 왜 게이로 태어났을까에 출발했다. 네, 연구가 출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자막이 다른 걸 봤거나 뭐 좀 내용을 다르게 이해한 것 네. 같네요. 어쨌든 이 네. 내용도 보면은요, 그냥 인류 보편적으로 전 역사에 걸쳐서 그 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유전적이었으면은 사실 저희가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유전적으로 뭐 부모님이 둘 중에 한 분이 뭐 어떤 유전자를 물려줘서 내가 게이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발생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네. 영향을 받아서 네.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네, 네. 어떤 영향으로 이제 게이로 발현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윤활제 역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과 사람, 그 사회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결론을 그렇죠. 내렸었죠.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엄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소수자들은 이렇게 특히 게이들은 좀 섬세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윤활제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내 편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네. 아이를 게이로 만든다. 뭐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설을 내놓으셨어요. 맞아요. 네, 이 그래서 얘기를 저희 세 명 원래 세 명이서 했었는데 네네, 신기했던 맞아요. 게 다 제 어머니들한테 여쭤봤더니 진짜 다 그때 다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그 어떤 여성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보다 그냥 그 진짜 몸이 힘든 거? 몸이 힘들고 주변 상황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에.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했었는데 혹시 뭐 모르죠. 네. 아직 뭐예요. 정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설은 아닌데. 한 가지 그냥 네. 설이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거를 듣고서 되게 이것이 정말 진실이든 아니든 네. 저는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게 네. 이거를 볼 때쯤에 제가
나는 왜 게이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던 시기였어요. 나는 게이로서 이 사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차별만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필요가 있어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청취자분들이 게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게이가 아닌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정말 성소수자는 여러분들의 옆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목소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 전달해드리는 사람들도 여기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회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공지사항에 이 영상의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끝나고 봐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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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네, 햄생권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어머 목소리 다들 너무 좋으시당. 앞으로 자주 청취할게요. 이렇게 욥이죠. 예,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앞에 감사합니다. 어머가 나오는 바람에 되게 당황했네요. 잘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햄생권님. 네. 자, 이렇게 햄생권님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댓글 읽기를 마쳤고요. 우리 더 댓글 없는 거 맞죠? 다른데 또 저희 트위터에 트위터 댓글 아, 파티 트위터. 댓글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지금님이 우리 방송을 하면서 최대 수혜자죠. 우리 방송의 최대 수혜자. 네. 청취자님과 연애를 하십니다. 박수. 와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요. 네, 제 청취자분하고 연애를 하고 있고요. 오늘 녹음 실비는 지금님이 쏘셔야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 전에 모르다가 방송으로 알게 된 거예요. 네, 진짜구나. 트위터로 DM이 왔대요. 네, DM을 주고 받다가 어떻게 하나? 아하. 스물셋님. 네, 제가 읽어야 되겠는데요. 이거 멘트에서 꿀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왜요? 아니 당사자가 그치, 읽어야지. 네, 그래야죠 당연히. 그런가요? 농담입니다. 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23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게이 PC방 5화 2부를 듣고 나는 내가 진짜 비혼주의자였던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나에게 퀴어로서 보장된 합법적인 결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애둘려 변명하려 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과연 나에게 사회가 인정하는 결혼의 형태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 개인적으로 한 남자와 결혼과 비슷한 형태의 삶을 항상 꿈꾸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함께 살면서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하고 나누는 반려인에 대한 욕구는 항상 있었지만 이것이 과연 나에게도 결혼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다면 나는 동거를 선택할까? 결혼을 선택할까? 물론 그때에 가면 결혼 제도가 가지는 효력과 의미는 어떤 형태로 변화했을지 모르지만 말이야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생각을 네. 하게 만드는 네, 네, 늘 이상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23님이 올려주신 댓글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생각이 깊으신 분 같습니다. 네. 뿌듯하십니까? 아주 표정이 안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도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스스로를 항상 비혼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랑 할 수 없어서 그냥 못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나는 하고 싶은데 누구랑 함께 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하긴 했지만 이 결혼 제도가 이성애를 답습하는 구조에서 좀 탈피한다면 굳이 비혼주의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네, 좀 뭐 두고 봐야 할 일이겠지만. 그리고 또 제도가 달라지고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동성 커플이 결혼한 커플이 많아지게 된다면 또 자신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
배경 자체가 약간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도 덕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뿐더러 그렇게 달라진 인식 속에 그럼 나도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토론도 가능하고 행동도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 내부에 좀 벽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수박님은 비혼주의자신가요? 아니면 사실 저도 비혼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또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커밍아웃은 안 하신 거죠? 네, 안 부모님한테? 했습니다. 안 네.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게이라서 그런 점들도 있지만 또 그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그냥 해야 돼서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목표를 이룬 것처럼 해서 더 네. 이상 이제 참견이라고 해야 될지 더 이상의 어떤 간섭? 간섭에서 간섭. 벗어나기 네. 위해서 그냥 해야 돼서 하는 이런 느낌이 맞아. 있는데 생애적 알람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는 싫은 거죠 이제. 아. 그러니까 그 제도를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누리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은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결혼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네. 현재 저도 그 안정된 연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한 사람이 있는 거 자체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굳이 여기서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필요하게 되면 네. 제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네. 뭔가 보여줘야 돼서 하는 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결국엔 결혼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트위터 다른 멘션이 있는데요. 박환띨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네, 이분께서 저희 방송 그 링크를 올려주시면서 네. 요새 밤마다 행아웃 하느라 팟캐 안 들은 지 좀 돼서 KPC방 듣고 있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친절히 또 저희 그 링크까지, 링크까지 네, 공유해 주시고 네, 제가 하트를 눌러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스물셋님 트윗 보고 생각이 났는데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납니까?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전에 하나님이 지토님 트윗에 이렇게 댓글 단 거를 봤는데 네. 지토님이 이쪽 사람들끼리도 너무 애인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제 얘기구나. 네, 서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였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거 읽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대충 얘기를 해보면 그게 이제 우리들도 이제 왜 이렇게 애인이 없냐, 애인 사귀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스트레이터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랑 그러니까 결혼해라 이런 말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결혼까지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애인이 없는 사람을 네. 뭔가 모자란 사람, 아.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자꾸 보는 시선이 이렇게 있냐. 우리끼리 심지어 게이들끼리도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네. 사실 우리들끼리 주고받지 말자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게 내가 진짜 누군가를 착 원해서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회에서 나를 연애 안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 그것이 헷갈리는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 제 주변에 보면은 지금 댓글을 보니까 지토님의 그 맥락은 헤테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나 가족들이 넌 왜 결혼 안 하니? 하고 물어볼 때 느끼는 감정을 그거를 꼭 게이들끼리도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셨네요. 그죠? 네, 그 애인이 있냐 없냐 이렇게 되게 애인 사귀는 걸 강요하고 이런 거. 언젠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게이들이 사실 어떤 글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스킨십을 엄청나게 갈구하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결혼이 없기 때문에 그 어쨌든 이 사회 안에서 살아온 상태에서 저들이랑 엮여서 살려면 나 스스로 어떤 것들을 취해서 살아야 되나 생각을 해봤을 때 성애적 사랑이 제일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진짜 나중에 언젠가 한번 편성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댓글 읽기와 트위터 멘션 읽기는 이쯤에서 네. 마무리를 하고요. 네. 오늘의 게스트이신
수박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와. 저희가 사전에 수박님한테 질문 몇 가지를 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질문 대답하시면서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했고 질문이 처음에는 많았나요? 근데 대답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적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적히더라고요. 네. 근데 할 어. 말들이 조금씩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재밌게 썼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수박님은 제 지인이시고요. 네. 저희 방송을 1화부터 되게 성의껏 들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리액션 방송에 게스트를 초대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때 제일 먼저 섭외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쓴소리만 하면 힘드니까 좋은 소리도 조금씩 섞어주면서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소개를 아까 하긴 했지만 네. 혹시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좀 아까보단 상세하게? 너무 노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하신 대로. 네, 그 무슨 얘기를 자기 소개해야 될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이 정체화를 하는 네. 시기가 좀 늦었고 아. 그 과정을 좀 혼자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네. 그게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제 그때의 기분으로는 어떤 문을 지나가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현재 내 위치나 아니면 사회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대들을 좀 포기하고 좀 하위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뭐 친구들과의 관계나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 정체화를 하는 순간 숨겨야 되는 사실이 되고 네. 그리고 밝혔을 경우에 이 진행될 전개될 시나리오들이 그러니까 최악의 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들이 날 떠난다거나 맞아요. 좀 불편해서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모든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지나오고 지인이 되었죠. 이분에.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자기 소개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런 좋아요. 얘기를 조금 네.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도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에서. 네. 치밀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 내가 감사하지? 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맞아요. 일이니까. 그렇죠. 그냥 가볍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는데 네. 되게 네. 깊은 고민을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수박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는 바이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전에 저를 알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그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던 때였나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정찰을 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은 있었거든요. 이성을. 좋아하긴 네네.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면서 더 이게 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얘기를 할 때 그 이성과 연애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그게 네. 그 하울이라는 영화에서 좀 잘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 앨런 긴스버그 얘기를 다룬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거기에 뭔가 되게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도 이제 저처럼 뭔가 숨기고 있었고 정체성을 네. 그래서 어떤 공간에서 여성 둘과 그다음에 본인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남자였는지 그냥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렇게 짝짝이 이렇게 춤을 추고 그쪽은 네. 키스를 하는데 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게 그러니까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지금 좋아하는 것처럼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지금 뭔 얘기하다 얘기하고 있죠? 제가 네. 그때 초반에 바이섹슈얼이라 스스로를 정의하신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그 이미지가 네. 떠올랐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뭐 그때 좋아했던 감정은 이제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은 이제 게이로 정체화를 했고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없습니다. 네. 아주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정체화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저는 처음부터 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게이라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한테 유니콘이었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네네. 그런 의미로 그냥 얘기하셨죠. 있다더라. 근데 누가 있을까? 근데 저였더라고요. 내가 유니콘이었네. 네. 없으면 주변에 없으면 나요. 나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이시긴 한데 네. 저희가 앞으로 게스트를 또 초대하시게 될 때마다 한번 공식 질문처럼 여쭤보고 싶은 그런 질문인데요. 저희 방송이 또 PC방이니까 네. 스스로에게 PC함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몇 점 정도일까 한번 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되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뭐 저희도 완벽하지 않고 물론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한번 반성, 자가 점검 정도? 생각을 네. 해봤는데 네,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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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점수만 먼저 말하자면 60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60점. 네. 네. 예,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네. 일단은 그러니까 PC함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어의 뜻 자체도 사실 이 방송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아, 네. 이런 용어나 개념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는 게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10점을 더 줘가지고 60점을 했습니다. 반은 넘었네요. 그래도. 네. 타당한 이유가 있군요. 네,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더 높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사실 이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C하다는 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 잘 모르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고 잘 모르면 낯설고 맞아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네. 진짜 얼마나 아느냐보다도 내가 얼마나 PC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는 분야를 딱 접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그거를 들었을 때에도 속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올바름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거죠. 절대적 PC함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고. 그렇죠. 혹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PC함의 기준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그러니까요. 계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안 그런 되는. 말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어쨌든 저희는 네. 그러니까 상대성. 예, 네. 상대적으로 스스로 얼마나 그런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게스트 공식 질문을 이렇게 정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그럼 말하기 시작한 김에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우리 수박님은 평상시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수자 인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찾아보거나 공부를 하는 수준은 아니고 네네네네. 그냥 뭐 기사를 접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종류 얘기를 들었을 때 나름대로 조금씩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소수자 인권에 네,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소수자라는 게 게이들도 될 수 있지만 네. 뭐 여성이나 혹은 뭐 경제적으로 소수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혹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공학을 공부하고 정말요? 있어요. 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왠지 제가 전공이 정치라서요. 네네. 혹시 정치나 뭐 행정을 전공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해서 혹시 그러신가 싶어가지고. 네, 아닙니다.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방송하기 전에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방송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들어줬던 것 같고. 네. 보면 정치학에서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치학에서 성공하는 교수들이나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네. 정치학을 학부에서부터 전공한 사람은 없어요. 다 공학이나 의학을 전공했거나 거기서 넘어와가지고 막 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수박님이 더 좋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럼 다음 수박님 다음 학위는 정치학으로 오세요 정치학. 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네, 봅시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저희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좀 편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논란도 생길 수 있고 한데 방송 들으시면서 좀 이건 좀 나랑 생각이 다르네 하고 좀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 있으신가요? 동의하기 어려웠다기보다는 네.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주택 청약 관련돼서 네. 제가 얘기했죠. 네. 그 신혼부부에게 네. 조금 주택 청약에서 조금 메리트를 준다던가 음.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 제 기억에는 이 얘기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초기에 맞아요. 하다가 초기에 한 번 네. 얘기를 했고 그거는 그 뭐 26살 지영 뭐 이런 그 어떤 특정 나이대 여자에게 어떤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그렇죠.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한 번 했고 네 맞아요. 최근에 결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얘기가 가장 최근화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다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넘어갔었거든요. 괜찮게 넘어갔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 최근 거에서 제가 조금 굳이 그 주택 청약에서 이게 또 제가 조금 과장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에게 조금 메리트를 주는 게 이들에게 아이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짊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게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조금 어려워서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사실 그 얘기가 맞는 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저희가 하던 얘기들의 맥락상 이제 그게 그렇게 됐던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제 주변에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그 전세 자금을 받아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지금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 소외된 가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온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맥락이 조금 네. 좀 그렇게 과격하게 읽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아무래도 그러네요. 그 이성애자 부부와 네. 결혼할 수 없는 저희들 그쵸, 커플을 이렇게 비교하다가 나온 네, 내용이어서 제가 좀 네. 더 그렇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긴 했죠. 네. 뭔가 좀 갑자기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정말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 모든 네. 사안은 다 자기의 입장에서 그쵸. 읽게 네. 마련이니까요. 네. 네,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 좀 더 과격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는 조금 더 둥글둥글. 예. 네. 어쨌든. 아니 근데 뭐 생각이 다르니까. 네. 또 뭐 있으셨나요? 불편하셨던 지점이나 아니면 뭐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네. 궁금했던 건 있는데 네네. 오늘 들으면서도 생각했던 건데 여성스러운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까 오늘 얘기했을 때도. 근데 그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쵸.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좀 봐야 되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건 저희도 요새 고민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여성스러운 남자. 제가 얘기했었죠. 아니 아까. 그게 라크테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댓글 얘기하면서 라코타 맞나? 윈크테. 윈크테가 헷갈린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하면서 평상시 쓰는 용어를 쓰다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마 우리 다 그런 용어를 썼을 거예요. 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페미니즘을 논의를 하면서 뭐 코르셋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결국엔 이제 그것이 사회가 정한 여성스러움을 벗어 던지자 여기 얽매이지 네. 말자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회가 정한 여성스러움이 대체 어떤 것들이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타파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나 혹시 다른 한나 씨나 지금 씨가 얘기를 하는 그런 여성스러움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것 동의를 하진 않지만 그것이 사회적 인식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어쨌든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여성스러움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앞에 항상 소위라는 말을 붙여요. 혹은 사회적으로 규정한 여성스러움. 통념상. 네, 통념상 통용되는 여성스러움 네, 뭐 이런 그런 말을 식으로 붙이거든요. 붙이죠. 네, 저도 그런 네. 편이고. 어쨌든 네.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존재하는 걸 인정을 하고 네. 이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대체되는 단어를 찾아야 된다는 강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가 무조건 뭐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뭐 기호학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합의가 있죠. 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합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이제 벗어난다는 의미가
이것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밝혀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동이 여기서는 이런 여성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뭐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뭐 이런 표현은 이러한 여지가 뭐 그런 피시하지 못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어쨌든 좀 밝힐 필요는 있죠. 네. 아마 저희들끼리 쓰는 용어들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지적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 이렇게 성소수자 운동하시는 그 분들이 쓰는 이제 웹진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는 글 이제 그런 걸 보고 저희도 막 많이 연구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지금 대체 용어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말이라는 건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네. 우리 셋이서 네. 임의적으로 또 다른 네. 말을 만들고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건 사실 오히려 더 네. 혼란만 뭐 야기할 그럴 수 수 있을 있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제안은 드릴 수 있겠죠. 이런 표현은 네.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음. 제안은 드릴 수 있는데 뭔가를 창조하거나 이렇기에는 지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지금 드는 생각이 네. 그 예전에 인종차별 문제에서 컬러블라인드라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컬러블라인드.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컬러블라인드가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생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람의 피부색을 구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부색을 아예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의 일이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분명히 피부색을 따라서 존재하던 시절에 그때 컬러블라인드가 돼버리면 이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나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문제를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컬러블라인드에서 발전해서 우리는 색깔을 인정을 해야 된다. 네. 이제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약간 이런 움직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스러움이라는 말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소위 여성스러움을 네. 타파하려면 그것을 직시를 해야 된다. 우선 저는 일단 그렇게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소방님 아니에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언어를 쓰지 않는 게 아니고 네. 그 기저에 있는 PC하지 않은 네. 그런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써도 괜찮은 게 되면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좋은 그렇죠.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게 좋겠지만 아예 없어지야 되나? 뭐 그런 변혁이 사실 뭐 있을지 없을지는 네. 좀 미지수이긴 한데. 진짜 모르죠. 한 모르겠어요. 100년 뒤에 여성스럽다는 말이 지금하고 전혀 다른 뜻이 돼 있을지도 모르죠. 또 그렇죠. 네. 하지만 누구누구스럽다 뭐뭐 같다라는 말이 꼭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를 떠나서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대입해서 가둬버리는 거잖아요. 뭐뭐답다, 뭐뭐스럽다라는 게 네. 사실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물에 비유하면 귀여울 것 같긴 한데 뭐 토끼 같다. 뭐 받아들인 사람을 네,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 죄송해요. 농담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 진짜 네. 앞으로 진짜 네. 저희는 그런 여성스럽다 아니면 그런 형용사들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해야 될까? 좀 돌려서 구구절절히 말하더라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셋이 한번 다음에 언제 만났을 때 고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겠네요. 네, 의미 있는 논의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말이 너무 길었고요. 혹시 또 설명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리액션 방송이었나요? 그 홍대 사건 네. 특별편 편성이었죠. 특별편이었네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슈가 됐던 게 아니고 그냥 네. 전체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헤테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냥 게이 남성이든 다 이렇게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제가 있던 곳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보통 헤테로 남성인 주위의 동료들이 생각은 제 느낌엔 그랬어요. 너네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한 사람들이 그래 너네들이 뭔가 인권 혹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 그 운동을 하는 거는 괜찮다. 근데 불법적인 이런 일로 뭔가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나아가는 게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홍대 사건은 그 운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분의 불법 행위였잖아요. 네. 근데 좀 슬프게도 그 행위를 통해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지 않은 법적 어떤 보호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유미한 것들을 발견을 했지만 그거를 저희가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사건 발생하고 옳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뭔가가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 위치를 못 정하겠는 거예요. 아.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 페미니즘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지지하지 네. 않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 네. 또 용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효과적으로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이 페미니즘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들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안 그래도 셋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정말 게이 청자들만을 위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특히 이 주제가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면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이 방송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설득하는 어투 자체가 조금 달라져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예시는 아니고 학교에서 제가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왜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후보였을 때 후보 왜 시절, 그 네. TV 토론회에서 이제 우리 홍준표 대표님하고 자유한국당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럼 동성애 반대합니까? 왜 그런 토론했었던 데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학내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그 네, 당시에 네네, 맞아요. 5월 작년. 네. 벌써 작년이네요. 그게. 네, 1년 됐죠. 네, 그랬는데 그때 대학원생을 대표해가지고 제가 글을 쓰게 됐었어요. 아, 네네. 그랬는데 제가 쓴 글은 주로 동성애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했을 때 어땠을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 어투는 주로 뭐였냐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촛불을 들었는데 왜 제도적으로 우리는 차별을 받아야 되고 아닌 거냐? 그럼 당신과 우리의 촛불의 의미는 같은 겁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적었었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그거를 주최하는 분께서는 왜 우리가 대체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빌듯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소수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박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일반 분들을 설득하는 방향, 헤테로 분들을 설득하는 방향의 어투를 좀 채택을 할 필요는 있는 거는 같은데 지금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끼리 만났을 때는 그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희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댓글을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네. 다들 바쁘신지 오다 가다 들으시기만 하고 댓글은 안 달아주시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댓글은 안 달.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네, 피드백. 네.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수박님께 제가 거꾸로 여쭙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제가 만약 그 헤테로 분들을 설득한답시고 약간 구차한 말투나 뭐 꼭 구차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소수자들의 입장이 비정상적이라는 거를 조금 드러낼 필요는 있잖아요. 헤테로의 입장에서 그런 소수자의 비정상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발화를 한다는 게 약간 불편하진 않으실까요, 혹시?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예시 말고 사실 하나 더 예시가 있어요. 죄송해요. 자꾸 예시를 많이 들어서. 네. 예시를 말씀드리면 어제 요즘 지방선거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하시는 후보자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 학내에서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대자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그 대학원 총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총학생회 내부에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서명을 하자고 했던 거였는데 대자보에다가 네. 그러면 대자보 그 연서명이 우리 원총의 입장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단순히 지지하는 거예요? 이 두 구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너무 발끈했어요. 아니
대자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면 대체 그걸 구분을 왜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대자보 때문에 정치적인 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원총을 향한 지지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그 대자보 때문에 돌아설 수도 있긴 한 거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 안에서도 저의 소수자성을 보호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형께서 얘기하시는 그 점을 이제 제가 소수자고 제가 이렇게 화내는 게 피해 의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근데 소수자들은 이런 피해 의식을 당연히 평생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속한 조직에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단어 선택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피해 의식이라는 말로 그분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결혼이 마치 다른 의미를 갖는 양 설명을 했어야 됐죠. 아까 얘기 드렸던 예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촛불을 들었는데 우리는 결혼 제도에 대한 보장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럼 그 결혼이 조금 다른 의미인데 우리도 시민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소수자성의 다름, 비정상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름이라는 거를 조금 부각시켜서 말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상처로 들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네, 지점이죠.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수자성을 부각하지 않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네, 맞아요. 네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그 비상성이라는 게 네. 비정상성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이거든요. 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한다고 아니게 되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하는 게 저는 이렇게 거슬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혹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런 뭐 비정상성도 당연히 뭐 비정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어쨌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 우리 수박님과 뭐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수박님의 의견은 어쨌든 그런 비정상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사라지는 것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내놓고 토론을 할 때 더 좀 이런 헤테로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다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듣다가 비정상성이라는 말이 계속 염려스러워서 그 네, 단어를 네, 사용하는 게 네. 상대적인 거죠. 네, 좀 그들이 보기에 비정상성이라는 말보다는 소수자들이 처한 약간 특수한 상황, 특수성이라고 하면 조금 더 특수성이라고 좋을 하죠. 것 같겠네요. 네네네. 사실 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 말을 쓰는 거 비일상성?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것 자체가 좀 너무 빠은 말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일상성이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네, 비일상성이라는 어휘가 존재하나요? 네. 비일상적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뭐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많이 쓰기는 하는 네, 편이에요. 어쨌든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상황. 특수하다. 네. 어쨌든 그런 좀 다른 부분. 그렇죠. 네. 정상적이다, 비정상이다 나는 것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나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낫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 비정상을 쓰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PC함을 추구하는 방송에서 네, 그렇죠.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기분 네, 나쁘셨을까 그렇죠, 봐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르까지 이렇게 논의를 이끌어온 거는 그 홍대 사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게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3명 뭐 저기 수박님까지도 약간씩 의견이 다르잖아요. 어떤 식에서 공감을 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저희가 누군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명 혹은 4명, 5명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함으로써 누군가의 의견이 대변이 되고 결국에는 그 여러 명이 한 가지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홍대 몰카 사건으로서 지금 이 사회가 얻은 거는 정말 실제로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차별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졌잖아요. 그게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 하고서 제 주변일지도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변한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홍대 몰카 사건 이후로 진짜로 차별이 있긴 있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비아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그냥 넘어가는 수준인데 예전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이 차별이 있음을 남성들이 느꼈어요. 확실히 인지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차근차근 좀 좋아지겠죠. 그래 뭐 저번에 그랬다며, 아니면 혹은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저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그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 정도만 저희는 이제 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제 하나로 몰고. 네. 저희 이 얘기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까지 그럼 설명이 부족했고 동의하기 어려웠고 저희가 저희 방송의 단점에 대해서 여쭤보면 청문회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지금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분을 청문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네. 너무 말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참고 사나 몰라 맨날 이렇게.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방송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말했던 네. 것처럼 정체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좀 네, 많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좀 초기였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게 있었는데 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본인이 이제 겪었던 들었던 생각 이런 네. 것들을 적어주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를 듣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그 이성애자 남자에 대한 불편함들을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자로 설명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댓글에 대해서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다 방송의 일환이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네. 그때 그러니까 일반 남자한테 커밍아웃 할 때와 일반 여성한테 커밍아웃 할 때 그 기분의 차이 그 얘기를 했었죠. 방송의 일환 방송에서 맞습니다. 했었죠. 네. 그리고 트위터에서 뭐 반응해 스물세님이 네, 그렇죠. 맞아요. 그분이었어요? 네. 그분이셨습니다. 되게 저희 방송에 아주 심도 있는 피드백을 주시던 분이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 KPC방이 다루어 주었으면 싶은 주제나 혹은 저희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한번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댓글에서도 조금씩 느껴지기도 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여성이든 게이든 본인이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보장받아야 된다, 받게 된다를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들 혹은 개인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게이들의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받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과 게이가 누리는 부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를 다르죠. 들어서 뭐 화장실 모카 같은 경우에는 게이들이 많이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진행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좀 더 이렇게 더 나아간 곳에서 또 분명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뭐 더 옛날에. 그럼 그때의 이성애자 남자들은 어땠는지, 게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나 아니면 어떤 운동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성 인권이 실제로 신장되었을 때 동성애자들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뤄주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게이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하고 이런 지점에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저도 엄청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게이에서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게이가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남성이 페미니즘에 어떻게 동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 책으로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은데 게이의 입장에 성소수자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얘기가 많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나라에서 뭐 활동을 하셨거나 혹은 그 외국인 분을 어떻게 모셔서 그분들의 생각, 그 나라의 생각은 대충 어떤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안 그래도 제 친한 지인 중에 지금 뉴욕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네네. 저희 방송을 되게 열심히 듣고 계세요. 어. 그분이 이제 여름에 한국에 놀러 오시는데 네, 그때 한번 초대를 하려고 좋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어요. 좋다. 그분한테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좋은 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감사합니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해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많이 할 말도 많을 것 같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박님.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들어보니까 저희가 맨날 되게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위주로 제시를 했지 네. 주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미약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방송 처음이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초창기 저희가 바탕을 다져두고 있다는 느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우리의 얘기를 쌓아 올리려고 조금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니었나?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송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네.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만들어서 이제 듣는 청취자들이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쵸. 그 과정에서 원치 않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네. 원치 않다고 하는 게 좀 그러네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그럼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이 방송이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공부를 하는 네. 게 이제 주였다고 생각이 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결국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주체적으로 잘 만드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청취자들은 또 알아서 입맛에 맞게 잘 소비를 할 거고 네. 그들의 몫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네. 요새 좀 저 스스로 좀 지쳤었거든요. 좀 한 요 며칠 일도 좀 되게 바쁘기도 했고 네. 유난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생각을 쉬었어요. 이쪽 PC방 관련된 진짜 페미니즘이라든지 네. 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좀 느껴졌어요. 쉬었어요. 네. 저희 셋 다 그러고 우리 있었어요. 사실 셋 다 좀 그러고 네, 좀 있었어요. 쉬었죠. 쉬었어요. 머리가 좀 아팠기도 했고. 네, 이런저런 각자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다시 자극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네. 녹음이. 네, 그럼요. 네. 좀 과열됐었죠. 네. 그래서 네. 오늘 나와주신 수박님께서 이런저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그럼요. 앞으로 방송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좀 말이 조금 어수선하지 않았나. 아니요. 아니요.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엄청 잘하셔가지고. 처음에 다행이네요. 방송 엄청 떨리신다고 하더니 맞아요. 뭔가 청산 뉴스처럼 이렇게 막. 맞아요. 청산 유수시네요, 진짜. 자, 그럼 네. 오늘 저희 게스트인 수박님을 모시고 저희가 미리 전달드렸던 질문지에 대한 답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의 단점 아니면 장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청취자분들 모셔서 하는 방송 이제 뭐 주제나 포맷은 되게 다양해질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도 저희 이제 소통 창구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트위터라든지 뭐 여러 SNS, 이메일 이런 데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리액션 방송 세 번째 리액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셨던 수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그러겠죠. 네. 그러면 다음 정규 에피소드에서 이변이 없는 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